이거 지금 자, 이 친구들 얘기하고 저는 얘기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수능에서요, 만점 받는 학생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입니다. 이 친구 얘기 잠깐 하자면은요, 정말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 할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신만의 학습법을 만들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활용해 공부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일산동고 서영교고는 이 친구는 외고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일단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상황은 오히려 썩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주로 이제 혼자 공부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주도 학습인데, 물론 올해 수능 만점자 중에는요, 외고생도 많고요. 많아요. 일반 학생들보다 외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요. 그 전년도 수능에서도 그렇고, 최고 득점자들이 대부분 다 뭘까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교육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뭘까요? 성공 요인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더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요, 절대 이런 아이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3가지. 하나 더 플러스 자기 성찰 능력까지. 이런 게 길러지면은요, 이게 근본적인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원천이에요, 원천. 이게 길러지면 다 아이들이 이렇게 뭘까요? 좋아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못 봐요. 그 부분을 못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야, 얘들 봐라. 얼마나 야무지고, 애가 얼마나 훌륭하냐. 너 제발 쟤들 반만 따라가 봐라.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경우를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적반하장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 원인 제공은 누가 있죠?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원인 제공 부모가 있죠. 근데 결과를 가지고 뭘까요? 추궁합니다. 자, 저는 요즘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모 교육할 때마다. 저 부모님 저러시다가 어떡하려고 그러지? 왜? 신중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지금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왜?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워낙 많은데 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아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부모님 저렇게 아이를 함부로 막 굴리다가 혹시 망가지면 반품시키려고 하시나?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기 얘기한 겁니다. 동기. 동기. 자,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비슷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쉽게.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이건 동기가 뭘까요? 어려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얘들은 재미를 느껴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동기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극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아주 뭘까요? 이 동물적 욕구를 자극하면은요, 아이가 동물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 밥 안 줄래? 너 집 나가? 이런 얘기는 뭘까요? 아이의 머리를 낮은 수준에서 자극하는 거죠. 근데 높은 수준에서 아이를 자극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공부 못하더라도 훌륭한 사람 되라. 이거 뭘까? 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머릿속에는요, 동물적 수준과 뭘까요? 아주 거의 신에 가까운 뭘까? 수준이 다 있는데 평소에 부모님들이 뭘 자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요, 수준 낮은 자극을 받게 되면 뭘까요? 이 사이코패스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준 높은 자극을 많이 받으면은요, 뭘까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뭘까요? 인지과학자들의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떤 부분을 자극하느냐, 이런 거죠. 실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극을 줬을까요? 평소에 한 얘기를 잠깐 보시면, 이분은 좋은 데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아이들을 뭘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동등한 인격체, 파트너로 본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상이 아니라 뭘까요? 예. 이 얘기는 뭐죠? 뭘 자극했을까요? 수준 높은 걸 자극한 거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죠? 그럼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거. 쌍둥이 서울대 학생인데 아빠 얘기가 좀 중요하죠. 원하는 대학에 간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뭘까요? 착하고 정직하게 자란 게 훨씬 더 자랑스럽다. 예, 이거 뭘까요? 수준 높은 걸 자극한 거죠. 예. 경쟁은 수준 높은 자극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멜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을 수 있는데 먹는다가 아닙니다. 예. 참을 수 없게 그러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거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쪽 사진은 지금 두뇌의 감정 조절용 근육이 발달한 아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뭘까요? 많은 근육이 움직여 조절을 하죠. 이쪽은 ADHD입니다. 근육이 없죠. 예. 그 얘기는 뭘까요? 충동을 일으키면 예. 바로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방임, 억압, 제가 축소, 그 다음에 코치 말씀드렸죠. 예. 말 그대로 감정 조절용 근육은 이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근육을 길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3개의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3가지 면에서요. 첫 번째 자율 수용적인 부모하고 두 번째 녹색은 감독적 부모고요. 세 번째는 통제적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 따라 자아 존중감 차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여기서 이제 감독적 부모와 자율 수용적 부모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감독적 부모는 통제적 부모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어떤 양육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정말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 효과가 아니라 부모 효과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감정 조절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기, 내적 동기죠. 그 다음에 자존감. 이 닉 부이치라는 사지절단증 환자 같은 경우도요. 훌륭하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얘가 절대 불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잠재력 발휘의 조건인데 바로 이 밑에 거대한 이 숨어있는 능력 있죠. 이걸 발휘하려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조절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가 내적 동기가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도 잘하는 아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 공부만 못하는 아이, 공부도 못하는 아이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넘어가 버려. 그 4가지 부류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그런 부모 없어요. 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원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러다가 뭘까요?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너 공부만 못하는 아이가 돼도 된다. 다른 거 공부 못해도 되니까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모가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자, 그런 아이가 뭘까요? 나중에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일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감정 여기 보시면은요 무서운 생라면의 비밀이 해가지고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의 일기고요. 여기 보시면 생라면 먹지 말라 그랬더니 뭘까요? 그 말에 공포감을 느껴갖고 아이가 생라면의 무서운 비밀 이렇게 일기 끝냅니다. 이 친구는 그 일기를 보면은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친구 이 일기의 주인공은 JYP 있죠. 박진영. 박진영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이거 이제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사이언스지 올해 1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확대해 보면은요. 시험을 보기 전에 잠깐만요. 이게 빔이 이게 제가 지금 시험을 미리 봤고요. 앞에 프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을 했을 때 첫 번째 시험보다 한쪽 그룹은 5%가 향상됐고요. 한쪽 그룹은 12%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두 개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건데 이게 이제 워킹 메모리라는 겁니다. 사람 머릿속에.